예, 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플레이튼 기반의 담보대출 서비스가 최초로 출시가 되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서비스의 이름은 코코아 파이낸스입니다. 언뜻 봐도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랑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이트 접속 주소는 코코아 파이낸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제 코코아 파이낸스를 처음에 접속을 해보시면 처음에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 간단한 설명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시각적으로 좀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인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코아 파이낸스에 접속을 해보시면 상단부에 미디엄과 텔레그램 방, 그 다음에 그 독스 이렇게 이제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앱 부분,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 앱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접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미디엄부터 좀 살펴보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디엄을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두 가지의 아티클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티클은 이제 코코아 파이낸스에 대한 설명 부분, 그리고 이제 런칭했을 때의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런칭은 이제 그 10월 4일 월요일이었죠. 어제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부터 어렸는데, 어제 이제 밤 11시 정도, 11시 30분 정도에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유동성 페어에 대한 풀의 전 정보, 뭐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유효한 정보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런칭을 했다. 그래서 10월 4일 밤 11시 반부터 시작한 서비스다. 요거만 알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기본적인 그 코코아 바이낸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코아 바이낸스는 결국에는 클레이를 내가 담보로 맡기고 담보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코아 파이낸스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는 KSD를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KSD, 가장 이제 여기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코코아, 거버넌스 코인인 코코아.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KSD를 나중에 스테이킹하면 DKSD라고 하는 게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에 어떤 이름들이 있는 건지를 보셨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KS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이커다오의 다이 시스템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이커다오의 다이처럼 클레이를 현재 가치보다 그 높게 잡아준 거죠. 클레이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1달러라고 쳤을 때 1달러짜리 클레이를 내가 10,000개를 받았다. 10,000개를 제공을 해주면 요 만불이잖아요. 1달러짜리가 10,000개가 있으면 만불인데 이 만불 달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숫자를 빌려준다. 그보다 적은 숫자를 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 담보를 잡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건 뭐냐면 대출을 할 때는 담보 대출을 할 때 이게 무이자다. 요거는 좀 중요한 점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클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KSD를 발행만 받고 그 발행받은 것을 그 발행받은 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그 대출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 대출 이자가 없다라는 점은 되게 좀 특이한 그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거는 이제 on이라는 탭에서는 빌린 KSD를 가지고 예금만 해도 20%의 이율을 제공을 한다. 이러한 건데,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클레이를 담보로 해서 담보로 맡기겠죠. 이거를 담보로 잡고 맡기고 KSD를 발행을 합니다.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시 이 시스템에 예치만 해도 요 과정만 딱 거쳐도 20%의 이율을 받는다. 발행받은 KSD의 20%의 이율을 받는다. 뭐 이런 건데 완전한 위험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 위험이 요소는 클레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청산이 위험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이제 좀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클레이를 좀 장기적으로 그 뭐 다른 S클레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시스템이긴 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뭐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미디어 웨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코코아 파이낸스에 돌아가서 런치 앱 버튼을 누르시면요. 런치 앱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새로운 app.cocoa.finance가 뜨고요. 요거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지갑을 연결해 놨고, 요 상단 부분을 클릭을 하면 지갑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지갑 연결이 가능하시면, 요 이제 지갑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 보시는 탭에서는 어떤 거냐면, 코코아의 가격, 그리고 그 KSD의 가격, 그 다음에 토탈 밸류드 락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KSD라고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다 그 USD의 가치로는 1.1불이냐? 이거는 이게 좀 어느 정도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1.1불이 곧 1불에 곧 그 수렴할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원리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코코아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2.3불이고 KSD 가격은 1.1불 뭐 이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예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는지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로 탭을 보시면요. 바로가 이제 빌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요 탭을 들어가 보시면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빌려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빌려놨는데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탭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KSD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게 뜨냐면 하단에 바로 그러니까 KSD를 얼만큼 빌릴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리스크 레이시오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45만 클레이를 정도를 담보물로 맡겼고 그걸 가지고 26만 1000개의 KSD를 지금 발행을 받아놨기 때문에 전체 담보물 가치 대비해서 42.4개가 돼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바로에서는 더 빌릴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만을 입력을 하면 1만 KSD를 바로 더 빌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페이를 하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KSD만큼 갚아주게 되면 이렇게 리스크 레이쇼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더 빌리게 되면 리스크 레이쇼가 올라갈 거고, 리페이를 하게 되면 갚는다는 얘기니까 리스크 레이쇼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요 바로 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요거는 이제 빌려놓은 곳에 대한 리워드가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는지, 요것들에 대한 관련된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게 담보물을 맡긴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클레이로만 저는 맡겨놨습니다. 클레이로 45만 개를 지금 맡겨놨는데,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클레이를 여기 이제 디파짓 버튼을 누르시면 클레이를 더 맡길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나중에 클레이를 뺄 때는 7일이 걸린다. 이거는 이제 항상 유의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클레이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스테이크 클레이 양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10,000개를 더 예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제가 그 리스크 레이쇼가 42.4%였는데 담보를 더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리스크 레이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스테이크 버튼을 누르고 컨트랙을 실행을 시키면 아까 제가 45만 개가 되었는데 이제 46만 개의 담보를 제공을 한 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지금 한 63만 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63만 불을 담보를 맡겼으니까 이 담보물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제가 KSD를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담보로 맡겼고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바로 탭에서 진행이 가능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KSD를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 뭐 2,000개만 받아볼게요. 2,000개. 그럼 2,000 KSD를 이렇게 바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리스크 레이시오도 바뀌고 이렇게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게 그 디파짓과 위드드로우는 당연히 디파짓은 예금하라는 뜻이고 위드드로우는 출금하는 건데 이걸 출금하면 아까 일주일이 걸린다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바로 탭에 통해 가지고 제가 클레이를 담보로 제공을 했고 이 담보를 기반으로 지금 KSD를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의하실 게 어떤 거냐면 이 바로 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제 LTV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LTV라는 거는 결국 내가 얼만큼 청산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이 카카오 파이낸스 시스템에서는 플레이의 담보를 최대 60%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60%까지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클레이를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이 클레이 한 개당 1불이라고 쳤을 때, 1불짜리 클레이를 만 개를 예치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제가 제공한 담보의 전체 가치는 지금 10,000불이겠죠? 10,000불이 될 겁니다. 1만 불이 될 텐데, 1만 불을 가지고 최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45,000불입니다. 즉 45%. 4,500불이죠. 네, 여기. 최대 빌릴 수 있는 게 45%까지 빌려준다. 그럼 제가 45%를 빌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45%를 빌리면 4,500 KSD. 네, 4,500 KSD를 제가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청산의 위험이 있겠죠. 왜?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이 존재하는데, 그게 언제 된다? LTV 값이 60%에 도달할 때 청산이 된다. 그러면 클레이가 1불이고 10,000개를 제가 담보로 제공했을 때는 전체 1만 불의 가치 중에서 4,500불치만큼만 빌렸으니까 LTV가 45%였는데, 클레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클레이 가치가 예를 들어서 0.8불이 되었다고 쳐볼게요. 0.8불이 되면, 개당 가치가 0.8불이 되면 요 담보물의 가치는 8,000불이 되겠죠. 8,000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빌린 돈 4,500 KSD는 8,000분의 4,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한 50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50 몇 프로, 50점 몇 프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LTV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60%에 도달하는 순간, 60%에 도달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재 그 클레이의 가격이 0.75불이 되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0.75불이 되게 되면, 전체 가치가, 담보물의 가치가 7,500불이니까, 7,500분에 제가 빌린 4,500.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60%가 되게 됩니다. 수학이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실 분은 두드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청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 6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도달하는 만큼 클레이 가격이 이렇게 내리게 돼버리면, 이 시점에서 내가 맡긴 클레이를 시장에다가 전부 팔아버리는 겁니다. 시장에다가 전부 팔아버리는 거고, 그러면 팔고 나면, 이 사람이 이제 팔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들이 지금 저한테 빌려준 게 4,500불이었잖아요. 4,500 KSD를 회수해 가는 겁니다. 4,500 KSD를 회수해 가고 남은 돈 뭐 3,000불 정도치.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보물을 청산을 시켜버리고, 그 담보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빼가고 나머지 3,000불치만 제가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 제가 결국 돌려받는 거는 기존에 처음에 빌렸던 4,500 KSD와 담보물이 청산되고 남은 3,000불, 요거를 이제 돌려받는 두 가지를 내가 결국 남게 되는 거고, 기존에 최초에 맡겼던 10,000개의 클레이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바로 퍼센테이지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대출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클레이를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KSD를 대출받는 거는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볼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earn이라는 탭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내 지갑에 있는 KSD, 조금 전에 제가 2,000불을 추가로 받았죠? 추가를 받았는데, 요거를 디파짓을 하게 되면, 여기 2,000불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이자가 20%를 주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뭐, 이거 위드드로우도 바로 되거든요. 위드드로우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0.1을 지금 넣어놨었잖아요. 위드드로우도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월렛에 지금 0.2가 돌아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갚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리페이를 해서 제가 뭐 0.2, 0.34 이런 식으로 갚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갚게 되면 LTV 관리가 쉽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뭐 이해를 하셨으리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클레이를 가지고 있었어. 클레이를 뭐 10,0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여기에 대출을 맡기고, 그 다음 KSD를 땡기고, 뭐 한 4,500 KSD를 땡겼다고 치자고요. 그럼 4,500 KSD를 땡기면, 그것을 earn에 넣어가지고, 요 4,500 KSD의 20%만큼의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 클레이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뭐 S클레이 이런 개념보다는 아마 이율이 좀 높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10,000불을 가지고 4,500에 20%면 900이니까
이율로 따지면 한 9% 정도 되겠네요. 연 이율로 따지면 10,000불을 가지고 해서 한 9% 정도의 이율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좀 소극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공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언 다음에는 팜을 설명을 드릴 텐데, 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클레이와 KSD를 페어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레이 수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클레이 수합에 가셔서 클레이와 KSD 풀을 찾으셔야 합니다. 클레이와 KSD 풀을 찾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LP를 제공합니다. 뭐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보여드리면 클레이 수합을 가셔서요. 풀 예치를 가시고 플레이튼 KSD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제 관리를 들어가시면 가셔서 여기 이제 예치를 하는 거죠. 제가 예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비율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럼 현재 KSD 2000개를 하는데 클레이 1617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짓을 해보면 LP라고 하는 리퀴드 토큰이 생기게 됩니다. 그 리퀴드 토큰은 여기 위드드로우 보면 제가 지금 보유한 리퀴드 토큰이 1627개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럼 요 1627개의 LP 토큰이 이제 생겼으니까 요걸 가지고 다시 코코아 바이낸스에 오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1627개는 제가 조금 전에 만든 LP 토큰이고, 제가 기존에 LP 토큰을 스테이크 해놓은 게 22만 2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22만 2천 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LP를 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제가 가지고 있는 1627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스테이크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도 저처럼 만든 LP를 가지고 요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게 연동이 되는 이러한 개념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걸 하면 뭐가 좋으냐? 결국 코코아라고 하는 거버넌스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 일종의 코코아가 뭐 KSP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의 거버넌스로 쓰이는 코코아를 내가 이렇게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이율이 APR이 880%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클레이 KSD 페어의 경우에는 880%가 나오고 있고, 클레이 코코아 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클레이 수업 가셔서 클레이와 코코아 페어가 있는데, 요 페어가 가서 LP를 만드신 다음에 지금처럼 저처럼 제공을 하시면 APR이 이제 7073%를 받게 되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 그건 당연히 코코아가 변동성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요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클레이 코코아, 클레이 KSD 뿐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KSD 같은 경우는 결국 1달러를 지향하는 코인이고, 그 다음에 K다이도 1달러를 추종하는 코인이죠. 그리고 KSD, KUSDT 페어, 요 두 페어도 전부 다 현재 600% 이상의 페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KSD를, 클레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좀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들은 크게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클레이를 예치해서 KSD를 순수하게 발행을 하셨던 그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KSD가 시장에서 사버리면 현재 시장 가격이 1.1불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나중에 이게 결국은 일부를 수렴에 갔을 때 10%의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클레이를 담보로 맡긴 다음에 이거를 발행을 해버리면 어쨌든 나는 1불이라는 가격에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KDAI나 KUSDT랑 묶어서 예치를 하시면 680%, 650% 정도의 이율이 받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캐진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베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수확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160개가 캐졌으니까 이거 하베스트 버튼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여기 대시보드에 한 방에 이제 하베스트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여기 팜에서 161개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로우한에서 지금 코코아를 리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제가 이거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도 지금 26만 3천 개의 KSD를 대출을 받은 것만 해도 여기 코코아가 APR이 250%가 뜨면서 이렇게 코코아를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가 지금 207개, 162개니까 요 한 방에 하베스트를 해버리면 370만 개를 제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받으신 그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 수합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또 재예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거버넌스 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 거버넌스 스택 가서 그 스테이킹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스테이킹 이 경우에는 아셔야 될 게 어느 스테이크 할 때 9일이 걸린다. 제가 지금 108개를 지금 스테이킹 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코아를 스테이킹하면 코코아 리워드가 4,903%의 코코아와 그 다음에 KSD 69.69% 수준의 KSD를 받는다. 뭐 이러니까 이제 이율이 꽤 높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코아는 여러분들이 KSP처럼 뭐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묶어가지고 이렇게 풀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번만 이제 만져보시면 크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포인트는 뭐다? 이 바로 탭에서 나의 LTV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리스크는 항상 내가 예치해놓은 클레이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게 60%까지 가게 되면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내가 클레이를 오히려 더 공급을 하거나 담보부를 더 맡겨주거나 아니면 빌린 돈을 갚아주거나 바로 그 리페이를 해주거나 아니면 담보를 더 제공해주거나 요 두 가지는 꼭 하셔야 그 안전하게 좀 관리를 하시면서 이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더보기란이 있으며 뭐 단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